그리고 지금 보면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주에 뭐 기자회견을 했고 뭐 유튜버들 뭐 기자들 다 이제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뭐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체포하라 이런 얘기도 안 했다. 내란이 아니고 뭐 소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마 대통령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봐서 내란 민주당에서는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 또 무고로 그러니까요, 고발하겠다고 석동현 또 변호사가. 그게 이제 검찰식 언론 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예. 이것을 이 국면에서 이제 되치기 하겠다는 음. 심정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내란을 내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란이 아닌 게 될 수가 없듯이 예.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려면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수임계를 내고 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든 언론과 대응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음. 그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절하다. 내용 자체도 네. 매우 사실관계도 다르고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네. 윤석열 입장이다라는 건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게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네.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건 윤석열에게 매우 윤석열 쪽에게 음. 불리한 진술이에요. 오히려요. 오히려 그것은 이 내란 사실관계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는 거면 몰라도 아하.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 나온 그 군 장성들이 거짓말하고 음. 있다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 입증을 합니까? 그럼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이거는 네. 탄핵 심판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자료로 사용이 될 오히려.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예. 검찰 수사나 특검의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결정의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석동현 같은 분이 나와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더 불리할 겁니다. 네, 계속 그렇군요. 얘기를 좀 해주면 국민들이 네. 더 분노하시겠죠. 그럼 탄핵 음.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이 그럼 옳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이에요. 네. 오히려 정치 재판이다. 그러니까 그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이런 거는 오히려 징계성일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일 성격이 크기 정치 때문에 재판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 그것은 재판. 대통령의 헌정 질서 중단과 네. 관련한 한 대통령의 파면은 예.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재판 대선, 자체가 대선이 또 그 후에 있으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 재판이기 때문에 네.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피청구인의 태도 네. 그리고 이 비위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탄핵 심판 자체가 매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태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로 네. 결정으로 굳어졌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더 석동현 변호사의 이런 입장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뭐 헌재를 자극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 자체가 재판관들이 나중에는. 아마 보겠죠. 네. 이게 대통령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말이야. 입장이라면. 이게 이렇게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행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형량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버틴다. 지지층이 결집시킨다. 그래서 일부 언론 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니까 뭐 고무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저는 뭐 윤석열 지금 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음.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에 이제 추가 담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 네. 같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힘 뭐 극우 세력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별 영향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자, 이 탄핵 심판 오늘 이제 헌재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재 얘기는 이 정도 좀 해보고요. 수사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 지금 공수처가 나와라, 과천까지 와라. 뭐 이게 이제 경찰이 신호 잡아주면 10분, 20분이 오는 거리니까 가까우니까 사실은 1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올 수 있는데 오지 않을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휴일 날 부른 것은 아마 경호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배려의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네. 아마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공조본부에서 음, 그러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출석 요구하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출석을 했어요. 그거 오라 그러면은 가야 되는 가야 되는데. 곳이죠. 그런데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 사고 정신 세계는 네. 과거에 이제 그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 이제 특검 시절에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구속을 하고 국정원장들도 막 내리 막 여러 명을 구속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그 정체성이 대통령과 이 모든 국민 위에 있다고 하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자신은 법을 어겨도 되고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지킨다고 아마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법이라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공수처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겠다고 그 법사위 나와서 공수처장이 답변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단계는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공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24일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출범과 이제 공수처의 이제 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 이런 이제 단계가 좀 맞물리면서 네.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완료해도 검찰에 이제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보낼 것인가 특검으로 보낼 것인가 이런 이제 좀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네. 앞으로 조금 절차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절차는 순리롭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출석은 안 해도 이제 네. 강제 수사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 강제 수사해야 되죠. 예.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음,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우선 뭐 출국 금지는 해놨지만 네. 그래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순리대로 가면 된다. 순리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에 이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잘했다고 보세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위반할 수 없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의 책임자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공수처법을 위반해서 이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위법 수사, 공수처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어서 이첩 요구를 한 이후부터는 위법해.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받으면 이 공소기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고검장, 특수본부장 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첩을. 그런데 특수본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영장 단계에서 수사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실갱이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제 공수처로 보냈기 때문에 수사 기관 정리는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뭐 수사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 얘기는 이러면서 못 하겠네요. 그 얘기 이제 못 하게 됐고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가 15명밖에 안 되고
수사관 합쳐봤자 뭐 5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죠? 우선은 공수처에서 예. 지금 국수본하고 또 그 공조본부를 결성을 특검부는, 해서 예. 그 파견도 괜히 뭐 많이 받았고 음, 그래서 공수처에서 피의자 윤석열 내란숙의 네.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음,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내용들을 지금 수사 기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 기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그 검찰에서 하고 있고 음, 그건 남겨둬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본이라도 공수처로 네.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피의자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서 증거 기록을 정리를 해서 피의자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공수처에서 저는 뭐 역량과 상관없이 이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거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포 구속하는 데까지 갈 거고 뭐 특검이 또 출발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넘겨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고 또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 뭐 이거는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뭐 변호인단 구성 되냐 안 되냐 그 떠나서 강제 수사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체포할 수 있으니까 영장 쳐가지고 그렇게 갈 거다 알겠습니다.